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 임진왜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주 중요한 얘기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에 일본군이 난을 일으킨 것이 임진왜란이죠. 조선은 15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죠. 자, 임진왜란은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일본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조선 침략을 명령을 하여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전쟁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이 활약으로 명군 지원 등을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쟁이 어디까지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시작됐습니다. 1592년. 그런데 중간에 싸움을 하다가 명과 일본 사이에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렬이 되고 다시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97년입니다. 1592년에 임진년이 일어났지만 중간에 휴전을 했다가 다시 결렬되면서 정유재란 정유년에 또다시 전쟁이 재란 다시 일어난 것이죠. 이에 맞서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명랑해전에서 일본을 크게 물리치게 되죠. 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자 일본군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정유재란.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년에 일어났지만 중간에 휴전을 했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정유재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사적 사회에서 대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대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대외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느 나라와 어느 관계, 외교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외교 정책, 조선은 명나라와 4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공을 주다가 실리적 외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교린이란 말 들어봤죠? 교린. 교린이 뭘까요? 이웃나라와 사귀는 것을 교린이라고 하죠. 교린은 조선의 외교 정책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광해군 때의 중립 외교, 또 지나서 조선시대에 와서 선조 때의 조선시대도 뭐가 될까요? 조선의 외교 정책에 관한 개념으로 교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와 사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귀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선은 과연 일본, 조선 후기에는 일본과 양자 외교를 묘사하는 용어로 이제 고착화 된 것이 바로 이제 교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일본 여진독에 대한 어떤 교린 정책을 통해서 국제적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리를 추구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교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린이라는 것은 양자 외교라고 했죠. 조선을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에는 일본과의 양자 외교를 묘사하면서 고착화된 용어라고 했죠. 상호 실리적, 상호주의적 외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포괄적 개념이죠. 상호주의적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상호주의죠. 뭐 4대 관계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교린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교린이라는 거죠. 외교에서 봐도 사귈 교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외교를 통해서 어떤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을 도모한 것이죠. 이게 명나라였죠. 명나라. 실리를 추구하고 또 어떤 문화와 외교 동시에 함께 추구했던 것이 이제 4대주의인데
야, 교리라는 것은 여진, 정보를 알죠?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한 세종,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한 국경을 확정시켜 준 것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지도 세종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자 내륙 침략을 세웠던 것이죠. 명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하는 명목이죠.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해서 동시에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충주도 함락시키면서 순식간에 심지어는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광해군에게 왜군과 싸워서 이기라고 맡기고 보이는 의주로 피난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역사상 제일 치우기 왕이 선조, 그 다음에 고종이었죠. 자, 이걸 본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죠. 곽재우, 그 다음에 김시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다시 역전의 기회가 됩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것을 행주 대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의 수군은 조명연합군과 함께 싸웠지만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모두 백전백승을 하는 그런 전력을 남기게, 전 세계의 해군 역사상 이는 전례 없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이 대외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그때도 명나라와 일본과의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조선은 힘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명나라 휴전협정이 결렬되고 다시 일으킨 것이 1597년 정유재란이라고 했죠. 그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명랑해전에서 대파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물러나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물러난 일본을 격파를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이후에 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인구가 줄어들고 국토는 엄청나게 황폐하게 돼 있죠. 나라 살림은 어려워질 대로 어려지고, 그리고 많은 경복궁 같은 문화유산들이 불타고 일본에 의해서 보물은 다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본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를 끌려가고 심지어는 도자기 문화까지도 일본은 조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은 조선의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국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나중에 여진이 세력을 기어 후금을 세우게 된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지속됩니다. 광해군 때 일본의 요청으로 무역을 재개하고 또 여러 차례 통치사를 파견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를 끊었으나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적 얘기를 한다면 끝이 없지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어디에서 맞서 하객진 전법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법으로 큰 승리를 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유명한 거죠. 한산도 대첩이죠. 한산도 대첩. 자, 홍의 장군 누구 곽재우는 경상도 의병에서 어떻게 될까? 의병을 일으켰다.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의령에서 의병. 그래서 조선이 임진왜란의 배경에 보면은 이런 곽재우라든가 조연, 홍의 장군이라고 보통 곽재우죠. 홍의 장군을 곽재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김시민 뭐 이런 분들이 관고가 연합해서 일본을 맞서 싸웠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는 진주성이라고 하죠. 진주성.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시민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임진왜란 당시 여기는 우리 뭐 권율장 우리 이제 임진왜란의 싸움 중에서 3대 대첩이 있잖아요. 이거 뭐가 될까요? 우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권율장군의 뭐랄까요? 행주산성, 이것이 바로 3대 대첩에 포함됩니다. 그럼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어떤 것을 3대 대첩이라고 할까요? 자, 좀 전에 말하는 것이 행주대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바로 위에 서 있는 진주 있죠, 진주. 진주에서 말하는 진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임진왜란에 벌어진 전투를 갖다가 3대 대첩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꼭 참고로 아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진주성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은 진주성, 진주 대첩.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 돌 날라갖고 일본을 크게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행주산성의 행주 대첩. 그리고 좀 전에 위에 있던 한산도 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러주고 있죠. 그럼 대한민국의 3대 대첩은 뭐가 있을까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 고구려 때. 고구려 때의 그 을지문덕 장군의 기주대첩. 고려 때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렇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고구려 때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고려 때의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그러면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우리 민족사의 3대 대첩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무엇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다룬 최고 기구가 되었다라는 비변사라는 겁니다. 비변사. 자, 비변사라는 뜻인데 이 비변사라는 것은 일본 외적이 침입이 있을 때 국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다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입이 있을 때 만든 것이 이제 상설기구가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기구가 되겠다. 최고의 정치기구가 되겠다. 임진왜란 때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국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나중에는 아예 상설 최고의 정치기구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비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임진왜란 중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명으로 구성된 무엇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인데 훈련도감은 말 그대로 이제 포수, 우리 조총을 다루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그 다음에 창을 다루는 살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은 직업군이었다. 직업군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직업군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포수는 활, 그 다음에 사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 그죠? 포수는 총이라 했죠. 조총. 포수는 조총, 사수가 창각, 칼을 쓰는 것이고, 저도 헷갈립니다. 잠깐 제가 정리할게요. 포수는 조총을 다루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활을 다루는 사람은 사수라고 하고, 창과 칼을 다루는 사람은 살수라고 했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포수는 조총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을 활을 쏘는 사수, 창과 칼을 다루는 사람을 살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검이 설치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때도 뭐랄까 직업군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대외관계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어떻게 될까요? 일어난 일본이 일으킨 전쟁, 그리고 중간에 명과 일본이 정전협상, 어떤 협상을 결렬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것이 1597년 정유재란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92년에 95년까지 97년까지 그냥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97년까지. 정유재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선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참고로 임진왜란은 있지만 한 번 또 휴전 관계에 있어서 정유재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미있다기보다도 역사의 치욕적인 역사를 남겨준 병자호란과 간독, 쉽게 말해 독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